정확히 말해서 올해 김정은이 외부 활동 횟수는 2013년에 비하여 88%, 즉 거의 90%나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김광튜브입니다. 김정은 자맹 100일째인 어제부터 저희 튜브에서는 4부작으로 긴급 시리즈 6월 김정은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 시리즈를 통해서 자맹기간 북한이 보도와 사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김정은, 즉 요즘 김정은은 자맹 전 그의 모습이나 통치행위, 활동면에서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1부 3달 동안 측군 125명 역대급 물갈이를 방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제2부 외부 활동 88% 줄인 김정은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하지만 통치권자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그러하지만 특히 북한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자의 서슬퍼른 힘 그리고 사람들이 영혼까지도 좌우지할 수 있는 신비로움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체제가 존립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권력을 승계받은 첫 해부터 1년에 수백 차례 이상 전국 전군을 현지 시찰하면서 자기 치적을 쌓았고 자신이 신비함을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세뇌시켜 왔습니다. 독재자의 외부 활동은 통치권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장 영상을 수반하는 생동한 현지 지도와 같은 외부 행사는 회의처럼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적인 활동보다는 비할 바 없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들어서 특히 자맹 기간에 김정은의 외부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김정은의 외부 활동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표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9년 동안 연도별 외부 활동 횟수를 집계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것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이었는데 이때는 1년에 212회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작 24회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자맹을 시작한 4월 하순부터는 단 9차례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올해 김정은이 외부 활동 횟수는 2013년에 비하여 88%, 즉 거의 90%나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외부 활동 횟수 24회는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두 해 이 상반기 실적 요걸 비교해 보아도 무려 66%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외부 활동의 횟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활동의 형식을 살펴보면 야 이게 말이 돼?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외부 활동을 회의와 같은 실내 행사와 또 현지 지도와 같은 진짜 외부 행사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8년간 올해의 외부 행사의 형식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과 올해 외부 행사 형식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는요. 실내에서 소수의 측근들만 모여놓고 하는 정치국 회의요, 당 중앙 군사회의요 하는 따위들을 37% 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63%라서 작년에 비하여 이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자맹 기간에는 실내 행사가 66%, 그리고 외부에서 34% 활동을 했습니다. 외부 행사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막 알립니다. 그리고 자맹 기간에는 오직 소수의 측근들만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김정은의 외부 활동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평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를 기준으로 김정은은 2020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금수산 귀신 궁전을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24회의 공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낸 것, 축하장을 보낸 것 이런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군사 분야가 한 50% 이상이 나오고 경제 분야는 고작 12%밖에 안 됩니다.
김정은이 2020년 상반기에 보인 정치 분야 공개활동은 금수산 귀신궁전 참배 1월 2일이죠. 그리고 당 주황이 정치국 학대회 2월 29일, 당 주황이 정치국 회의 4월 12일, 그리고 당 주황이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6월 8일 등 6회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분야 공개활동은 순천 인비료 공장 현장 지도 1월 7일, 그리고 이 공장의 준공식 참석 5월 1일로서 2회에 불과했으며, 사회문화 분야의 공개활동은 황순이 항일투사, 장례식의 문상 1월 18일, 그리고 음력설 기념공연 관람 1월 26일,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 참석 및 연설 3월 18일 등 3차례 고작 그쳤습니다. 반면에 군사 분야는 모두 12회로서 전체 공개활동 중에 50%를 차지합니다. 군사 분야에 대한 현지 방문은 4월 초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뒤 자명이 시작돼서는 군부대 방문이나 미사일 관련의 현장 시찰은 일절 없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 합동 타격 훈련 지도 2월 29일, 군 전선사령관 포변 구분대 화력 타격 훈련 지도 3월 3일, 그리고 제7군단 및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이 포사격 대항 경기 지도 3월 13일, 군 서부전선 대납부대 포사격 대항 경기 지도 3월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 3월 23일,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 포사격 훈련 지도 4월 10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 관하 추격 습격기 랜대 시찰 4월 10일 등 군사훈련 참관 및 군부대 시찰이 8회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는 당중앙 군사연의 제7기 4차 학대의 지도 5월 24일, 그리고 당중앙 군사의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 참석 6월 24일 등 당중앙 군사의 회의 참석이 2회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저조한 외부활동 중에서도 군사 분야에만 치중한 것을 보면 김정은이 경제 분야는 어디 다녀볼 데가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가 심히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올해 들어서 김정은의 외부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턱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김정은이 외부활동 횟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100%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명 기간에 더욱 줄어든 김정은의 외부활동 횟수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을까 하는 의문 당연히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외부활동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급감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거나 아니면 모든 걸 여정이에게 맡겨놓고 김정은은 핵 잠수함 그 제작에만 몰두했다거나 또는 작년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했는데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해서 미국에 공을 떠 넘겼죠. 근데 그 공이 넘어오기 전에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우중을 외부에서 감지할 수 없도록 즉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꼭꼭 숨었다는 그런 설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나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들에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런 판단도 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딘가 김정은이 외부활동이 줄어든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사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굳이 피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연구보고서들을 보면서 너무도 기괴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할 때 또 그것도 90%까지 말입니다. 이때는 왜 활동이 줄어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판단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김정은이 외부활동이 곧 생명활동과 직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대 청년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평소에 하던 외부활동을 90%까지 줄였다? 그 이유는 당연히 건강 문제에서 찾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어느 일개인들처럼 외부 활동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자기 권좌를 지키고 또 조금만 손을 놓아도 방금 무너질 수도 있는 북한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싫어도 또 조금 건강에 무리가 있어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1년에 수백 번씩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채찍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은 태평하고 김정은은 이상 무라고 연불하는 친북, 대북 전문가들과 고명하신 국책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기는 하지만은 정부가 주창하는 친북적인 평화적 남북관계 정책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힐까봐 의도적으로 뻔한 사실을 부정하고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연구 결과를 장황하게 늘여놓는 이런 사이비 학자들이 나라 꼴을 더 어지럽힌다고 막 욕이 나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북이영화를 천세만세 누리고 가문이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북한이 독재 체제를 끝까지 지속하려고 온갖 악행과 겁모술수를 다 부리는 김정은을 포함한 김씨 왕족들, 이게 제일 가증스럽지만은 여기에 기생을 해서 스스로 독재자와 독재 체제를 미화분식하고 온갖 가문리설을 생산해내고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에게 충성하도록 설득하고 강요하고 있는 간부, 언론인, 학자 이런 충성 계층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간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한때는 바로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요. 그래서 드리는 결론인데, 김정은이 외부 활동이 올해 들어서 특히 자명 기간에 확연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판단합니다. 즉 김정은의 신변 이상, 이것이 결정적 이유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 3달도 넘는 기간에 딱 6번이 외부 활동만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실내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상인 김정은은 2013년에는 이틀에 3번꼴로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의도적으로 분석합니다. 권력 승계의 초시기에는 김정은이 전국을 장악하느라고 그렇게 콩 매듭합듯이 전국을 누비며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통치 기반을 튼튼히 다져놓았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체제가 돌아가니 외부 활동을 조절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부 활동을 90%까지 줄인다는 것, 이건 정말 말이 안 될 뿐더러 북한 주민들도 이전 김정은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여? 라고 바로 수군댄다는 사실, 김정은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통치에서 아무리 여유가 생겼기로서는 이렇게도 외부 활동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토당토한 소리입니다. 지난 4월에 한 대북단체가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긴급히 보도를 냈을 때 다들 그것을 보고 아, 그렇지, 과도한 체중, 후병과 과음, 그리고 과로, 과색 등 건강에 해치는 짓거리만 골라 하는 김정은이 십상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치밀하게 주도했다라고 보는데요. 김정은이 마치 건재하고 있는 양, 그가 참석한 외부 행사 보도를 내고 조작티가 풀풀 나는 사진과 동영상 따위들을 5번 올려놓으니까 바로 그런 설들은 단번에 잠잠해졌습니다. 애당초 김정은이 건강 이상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가 오래도록 만순광하기를 바라서인지 나만이 매스컴들은 김정은이 신병 이상을 파고드는 저희 탈북자들과 대북 전문가들을 오히려 가짜뉴스나 만드는 사람으로 매도까지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반동의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북한이 김정은이 권재를 과시하는 외부 활동 보도를 낼 때마다 그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누누이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수차례에 걸치는 방송에서 가급적이면 팩트에 기초하고 제가 북한에서 45년간 살았던 그 체험과 그 감을 가지고 누구의 사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 양심과 지성이 시키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저희 판단과 분석이 틀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한들 북한이 보여주는 요즘 김정은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정은이 주도하던 아니면 김여정이 주도하던 북한 독재 집단이 황당한 이 거짓말 짓거리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젠 눈을 좀 크게 뜨고 정신을 도사리고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노동당 창건 75주기가 되는 10월 10일입니다. 그날 아마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김정은이 건재하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노동당 창건 75돌 행사, 만약 여기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어떤 설명과 어떤 보도를 낸들 국제사회는 그것을 고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나큰 행사에 최소한 중국이나 러시아 대표단이야 초청하겠죠. 그러면 애신들도 따라 붙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정은이라고 하는 실제 그리고 그의 건재 입증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겠습니까? 북한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까무라치는 게 낫다. 북한이 코로나19에 빗대고 중국 공산당마저도 초청 안 한다면 김정은의 건재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또 묻힐 것입니다. 바닥에 수많은 군중이 아마 동원된데 어찌 김정은 대역을 쓸 것인가 라고 하지만은 바닥에서 악에 높이 있는 주석단에 김정은과 용모나 체격이 엇비슷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김여정이 딱 착안하고 김정은 대역을 쓸 수 있는 가능성 아직까지는 완전히 배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틀어잡은 왕자를 김씨 왕정이 그렇게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김여정이 지금까지 한 꼬락서니를 보면 그런 시대의 사기극을 치고도 남을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9년간 김정은이 외부활동 횟수의 변화를 그래프로서 그려보았는데 이걸 그려놓고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신통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곡선을 보시면 2013년 피크 타임을 쭉 지나서 점차 기울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생명 그래프와 흡사합니다. 그래서는 이 그래프의 곡선이 바로 김정은의 운명 그리고 김씨 왕조의 운명 그래프와 꼭 같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오늘 2부에 이어서 본 긴급 시리즈의 제3부 외부인을 기피하는 김정은 이것을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오늘처럼 유튜브 프리미엄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독자들에게 알람이 다 갈 겁니다. 혹시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그때 시청하시면 저랑 같이 같은 시간대에 들어와서 서로 질문도 하시고 또 조언도 주시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